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자, 마차님은 이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김건희 성대모사가 되죠. 한번 해주세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왜 자꾸 사오세요? 자꾸 사오세요. 자꾸 사오시는 거예요. 자꾸 좀 올려요. 네. 왜 불안하게 그래요? 아, 오늘 디올은 저기다 좀 갖다 놓고 다음 들어오세요. 동훈이가요, 지난 1월 16일 날 국회에 나와서 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제3자 뇌물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박형수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까는 이야기인데, 이게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곳이 불우이웃 돕기 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되는 겁니다. 니들 이야기지 지금. 저게 뭐냐면 성남 FC에다가 사실은 그게 후원금이 아니고 광고비란 말이에요. 그 유치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기업들로부터 3자 뇌물을 받았다라고 기소한 사건이고 지금 재판이 거기에 지금 병합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으면 아마 오늘 방송에서 만약에 무슨 인사 관련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 바로 탄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돈을 받은 곳이 불우이웃 돕기 단체라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된다고 하니까 동훈아! 동훈아 이 새끼야! 김건희부터 한번 봐봐. 김건희 남편이 누군가 한번 보고 싶냐.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는 사실 어떤 부정한 청탁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김건희가 뭔데? 공식적인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남편이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정당한 청탁이라는 개념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금융위원회 들어가고 싶지 않니? 뭐 기회를 주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법을 얕게 해석하면 김영란법이 될 수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해석을 하면 뇌물이에요. 징역 10년짜리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김건희의 현 위치가 인사권까지도 갖고 있다. KK 라인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할 정도면 사실은 어떤 청탁을 돈을 받고 또 금품을 받고 자리를 챙겨줬다고 하면 뇌물인 겁니다. 그냥. 이거 법리 해석의 문제도 아니에요. 뇌물 사건인 거예요. 그냥. 아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았으니까 창고의 개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반환 선물 창고라는 게. 선물 창고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아니 반환 선물 창고. 아니 대통령실 창고라고 했으니까요.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 대통령한테 제공되는 모든 선물은 공식 기록되고 관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식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로 들어온 것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대통령실 직원은 그런 의미에서 반환 창고라는 말을 썼겠지만 결국에는 받았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좋아하지 말았어야지. 네. 자, 어쨌든 뇌물 수수라고 저는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요거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박근혜 최순실 수사할 때 그 경제 공동체라고 했던 거와 똑같이 지금 본인들이 받게 돼 있다 이런 거고요. 자, 얼마 전에 김장했었죠.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앞에서는 김장 담고 쪼물쪼물쪼물 뒤로는 명품 담고 이것도 성대모사 한번 더 해봐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왜 자꾸 사오세요? 자꾸. 주섬. 자꾸. 다음 들어오세요.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또야. 또 있어. 가방에 어울리십니다.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음 들어오세요. 아, 저 헐렁한 바지 정말 디테일합니다. 저번에 왜 그때 그 외국 나갈 때 저 명품 가방을 담았다 안 담았다 왜냐면 그것도 아마 부산 엑스포 위치한 에코백 안에다가 명품백을 담았다 해갖고 박영훈 전 무슨 대학생 위원장인가 고발당했죠. 근데 명품 전문가들은 그거 다 명품 맞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비공식 입장. 김건희 명품 뇌물 관련 유튜브까지 코멘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진짜 너무 허접한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에 마차는 왜 고소하셨어요? 저는 왜 고발하셨습니까?
앞뒤가 맞아야지. 얘기 좀 해봐. 아. 당신네들 불리한 뉴스 나가는 게 싫어서 유튜브 채널까지도 지금 저 방통위원회에서 지금 통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로 그러면 우리 유튜브는 가짜뉴스 해도 되는 거야? 굳이 말하자면? 그렇죠. 아니 그러면 뭐 엑스포 박빙이다. 뭐 10몇 표 남았다. 이것도 가짜 뉴스 아닙니까? 네. 자, 다음. 뭐지? 저 뭐라고 읽어야 돼요? 특검 is ready. 일본 말인 줄 알았지? 특검 is ready. 자, 이제 예쁜 은팔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산이요. 부산 엑스포가 김건희가 설레발치고 나댄 게 상당 부분 많죠. 네. 부산 키링 맞아요. 하다못해 김건희가 무슨 뭐 이부진 등 만나가지고 막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김건희가 부산 엑스포를 주도했고요. 부산 이스 레디 그 뭐 키링에 들어간 디자인도 김건희 쪽에서 직접 디자인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래서 허접하다. 저 때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저 파도 모양이 일본의 그 후지산 그림, 밑에 네, 있는 후지산 거. 밑에 그 파도의 모형과 비슷하다고 해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패러디가 많이 나오는 거고 지금은 레디 디올, 뭐 레디올,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파도가 지금 명품 백을 덮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저 밑에 가방은 그 디올 가방인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맥락상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하고 지금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돼 있는 두 개 같이 들어간 퓨전 짤이다. 다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명품 is ready. 특검 is ready, 명품 is ready.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저 천으로 된 가방 뭐라고 하죠? 에코백. 에코백 같은 거 메고 다니면서 앞에서는 뒤에서는 저렇게 다 명품백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국민이 실망할 일입니까? 근데 저 그림이 대단한 게 저 손잡이 밑에 살짝 삐져나온 거 있죠. 네. 저게 또 상징하는 게 그렇죠. 명품 아니겠습니까? 에코백 뒤에 명품을 숨긴 거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 앞에 고속도로 휜 키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깨알 같죠? 정말 깨알 같은 전종훈 작가님 작품. 예. 다음 짤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제가 이게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부산 is ready가 지금 이제 정말 다 떠내려 가고 있죠. 폐허가 됐다. 네, 정말 바다 오염 쓰레기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할까. 저기에 근데 정말 한 6천억이 떠내려 가고 있네요. 저 레디 그러니까 부산 저 준비하면서 김건희가 정말 최고로 많이 나댔던 것 같아. 네. 결국 김건희의 책임도 저는 반 정도 있다고 봐. 그러니까 저렇게 큰 그 대형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반드시 부산시청 내에는 그 TF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진짜 엄청 열심히 했을 겁니다. 예산이 막 수천억짜리 홍보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직원들을 얼마나 지금 허탈해하고 있을까요? 맞죠, 맞죠. 다음 줄리가 아닙니다. 디올리. 디올리입니다. 줄리가 아닙니다. 디올리.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써봐요. 디올리. 디올리. 올 할 때 입술이 뾰족 나와야 됩니다. 아, 근데 정말 이거 디올에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브랜드 이미지 지금 완전 추락하고 있습니다. 디올에 김건희가 묻어버림으로써 이미지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가 받았다는 백 하나 사줄까? 미쳤어 내가. 김건희가 받은 걸 내가 사게? 이런 거죠. 자, 이 남탓 나오기 시작해요.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는 사우디 정권 강화와 금전 투표 탓. 아, 그걸 몰랐냐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돈 실컷 쓰고 나서 이제 와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아, 내가 시험 공부하라고 아이패드도 사주고 프로젝터도 사주고 다 사줬는데 이제 와서 저런 소리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옆에 친구는 더 좋은 거 사서 내가 떨어졌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누가 고지를 들어요. 근데 저게 부산대 교수가 저런 말을 했기에 망정이지 정부 관계자가 저렇게 했으면은 진짜 저 외교 문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기현이가 그랬잖아요. 전 정권 다 퇴발했잖아요. 엊그저께 했죠. 패배를 직감하고. 직감했겠죠. 문재인 정부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참 그. 자, 다음. 결국 부모 탓, 야당 탓, 문재인 탓. 곧 죽어도 용산 탓은 안 하는. 야, 윤석열이 오늘 기자회견한 건 진짜 대박이에요.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었던, 이를테면 일거에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부했던 것이 저렇게 실패로 돌아간 거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재명 대표 구속에 실패한 것만큼이나 충격이 컸을 거예요. 더 컸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빨리 진화하려고 11시에 넘어 출근해가지고 부랴부랴 기자회견 한 거 아니에요. 충격이 큰 만큼 또 한 잔 더 세게 했겠네요. 취임 1주년에 뭐네 중요한 때 기자회견 한 번 안 하는 놈이 저거 지금 이거 그러니까요. 기자회견 한 거 네, 그거잖아요. 또 덮고 싶은 것도 있고. 자, 10, 9, 8 엑스포 개최지 발표인가 하니까 방통위원장 탄핵 카운트다운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앞에 와 있습니다. 30일하고 12월 1일 지금 뭐 탄핵 심지어는 민주당이 빨리 하면 12월 1일 날 김건희 특검까지도 가요. 빨리 하면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일주일 후에 다음 조선일보 49대 51까지 쫓아왔다. 2차 투표에서 사우디 역전 노려. 진짜 저런 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유튜브를 잡을 게 아니라 왜 저렇게 가짜뉴스를 뿌렸냐고요. 그래서 노인들 새벽까지 고생하게 시키기 위해서 체육관에 모여서 응원하게 만들고. 뭐 대형 응원단이라고 하는데 10대 명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있고. 여기 압수수색 안 하냐? 에? 그분들 다 울면서 집에 돌아가셨다고요. 동아일보가 하는 채널A 10여 표 차. 파리의 엑스포 총력전. 이야, 이 새끼들 진짜 진짜. 돈은 많이 썼죠. 10여 표 차까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설마 저거 잡을 수 있을까? 정말 약간의 기대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쓴 돈에 대한 명분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110여 표 차야? 10여 표 차야? 어떤 경우는요, 앞섰다는 보도가 있었어. 앞섰다는 보도가 있었어. 정말 창피합니다. 야, 90표 차이가 뭐냐? 90표 차이가. 아유. 부산 엑스포 윤석열 집권하고 2년간 유치 비용 총 5,744억. 5,700억. 44는 내가 털어줄게. 윤석열 외교 비용이 570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요거 유치하려고 막 썼던 비용이 5,700억. 그러니까 저 5,700억의 대부분이 홍보성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 놀러 갔을 때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혹시 그러니까 저 엑스포 유치 저 포스터를 가리키면서 서울에도 저런 거 많이 붙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에도 당연히 붙어 있죠. 지하철에도 있고 육기에도 붙어 있고 많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산 밖에서 그거 왜 홍보하냐고. 아니 그리고 부산 안에서 홍보하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부산 그렇죠. 시민들한테 투표권이 없는데 저 돈을 그러니까 자기가 밀어주고 싶은 업체한테 밀어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굉장히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엑스포가 열린다 그래서 크게 한국한테 도움 되는 것도 없지만 대국민 사기극 한 거예요. 한 2년 동안. 그러면서 그 핑계로 외국에 나갔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한국이 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포스터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한국은 포스터가 모델이 이정재였어요. 오징어 게임.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돼 왔었거든요. 그렇죠. PT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리야드라든지 하는 로마라든지 하는 곳은 넓은 비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기 의존했다는 거지. 이번에 싸이, 이정재, 뭐 조수미, 또 반기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폭망한 거죠, 지금. 지금 이정재가 그 뭐 한동훈과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저렇게 이정재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가? 저는 그것도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재랑 그 한동훈이랑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네. 근데 고등학교 동창이요.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안 만나게 되거든요. 성향이 비슷한 거지. 아, 심지어 이게 뭐냐면은 엑스포 유치 관련해 갖고 이정재가 사실상 메인 모델이었잖아요. 네. 대상 주가가 올라갔어. 그렇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상 옛날에 이재용 전 부인 대상 임세령? 임세령. 지금 현재 임세령하고 연인 관계잖아요. 네. 옛날에 그 대상이 옛날에 미원. 그게 이재용 전처. 아 복잡해. 아니 어른도 잘 몰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 짜보니 여기가 헐리우드인 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정재 싸이 나온 엑스포 PT 영상 혹평 아마추어가 만들었나. 진짜 저는 이거 아마추어가 만든 이거는 국정감사하고 누가 만들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천억을 썼는데 어떻게 PT가 저 따위로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한 20년 전에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같은 느낌.
아니, 그런데다가 시작할 때 음악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주가 나와요. 아 BTS 음악도 아니고. 아니 난 진짜 왜 그걸 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아니 강남스타일 노래 좋죠, 재밌고.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아니 흘러간 옛 노래도 아니고 진짜 너무 신경도 안 지금 썼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음악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강남스타일을 그게 해야 됐느냐 그거죠. 낙엽이 아니구나. 자, 어쨌건 상황이 이랬고 이것 말고 최근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이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홍보 영상 등이 다 너무 찌질했다는 이야기는 수개월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뭐 인맥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비전 제시를 못하고 저런 홍보를 하다가 결국 망한 측면도 있고 또 사우디하고 이 상황에서 본질적으로는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작동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야 되는 뭐 상황도 있는데 마치 될 것처럼 살레발 쳤던 언론과 윤석열 일파들한테 분노를 느끼면서 진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김건희랑 국민 세금으로 꿀 빨면서 해외여행 다니다가 결국 지금 앞으로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짤 한번 볼게요. 대환장 파티, 굿모닝 중청의 짤인데 대환장 파티. 이게 뭐냐면은 막 폭죽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장모 건 터지고 막 김건희 백 터지고 막 천안 마약 터지고 막 자녀 학폭 터지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터져요. 여기 그런데 경찰과 검찰과 언론은 나야 모르지 이런 정도. 진짜 딱입니다. 지금 내가 봐서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어제도 그 두 사람은 부부싸움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영상을 봤겠죠? 서울의 소리 영상을. 봤겠죠. 근데 그 싸움은 무조건 우리가 예상하는 그 사람이 이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그거를 받고 그러냐? 막 3층에서 뛰어내린다 그래. 나 여기서 뛰어내린다. 너 나 아니었으면 대통령 됐을 것 같아. 에이씨, 소주,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11시 넘어서 출근했다. 아, 부끄러워, 정말. 아유, 정말 방구나 붕붕 끼고 나나대니까 데리고 살지. 자, 다음 절 한번 볼게요. 다음 절. 저 새끼 인간적인 걸렸다. 어떻게 흑흑흑. 이젠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동생을 위해 네가 결단해라. 검사가 되라. 왜 지금 이 동생이 비타민 주사 맞고 있는 거예요? 뭐, 마약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샛노란 게 좋아 보이는데? 마약을 하고 있으니까 방법이 이제 아니 사실 마약 끊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마약인 거예요. 끊기 힘들어서. 근데 지금 이거를 막을 방법은 검사가 되는 것밖에 없다는 김홍기 화백의 기호만평이었습니다. 최고네요. 다음 짤 한번 볼게요. 푸들의 범. 전두환 각하께서는 푸들의 범. KBS가 지금 최근에 땡윤 방송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대국민 사과했던 박민 사장 그 일파들 보니까 꼬리가 달려 있어요. 푸들. 요건 이제 언론학에서 막 이제 무슨 정권의 푸들.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명박한테 부시의 푸들 이렇게 부르듯이 푸들. 지금은 윤석열이가 바이든의 푸들 이런 거거든요. 푸들의 범. 1980에서 2023년까지. 자, 다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 보여드리는데 언론들이 어떤 지랄을 하냐면 부산이 사우디에 석패했대요. 석패는 아깝게 졌다는 뜻 아닙니까? 아깝게 졌다는 뜻이지 석패.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이 나온 게 젖잘싸. 졌지만 잘 싸돌아다녔다. 졌지만 잘 쌌다. 이게 있어. 지금 오늘 나온 것 중에 이거예요, 이거. 비록 부산 유치에 실패했으나 민관이 힘을 모은 원팀 코리아는 곧 기대했던 60조 원이라는 경제 효과와 맞먹을 정도로 하는 것이다. 야, 이 새끼들아 좀 적당히 해라. 이제는 짜증나 죽겠다, 진짜. 우리 한번 화이팅 하자. 이게 6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조 원 경제 효과 한번 냅시다. 화이팅 해가지고. 화이팅! 이 기준을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들이대면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거면 그러면 몇백조가 예상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유치에 실패했는데 민관 힘을 모은 원팀 코리아는 기대했던 60조 원이라는 경제 효과와 맞먹을 정도라는 것이다. 웃기지 마.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지. 윤석열이 처음부터 갈라치기 정치를 함으로써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엑스포가 유치 안 되길 바랬던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딴 짓만 안 했으면 국민들이 정권을 떠나가지고 부산 엑스포 유치됐으면 좋겠다라고 박수 쳤을 거야. 그러면 지금 엑스포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이 갈라치기 한 그걸로 본 손해는 이보다 몇백 배 더 셀 거 아니냐고. 그렇죠. 누가 부산 엑스포 대라 해갖고 얼마나 도왔습니까? 진짜 언론의 상황이 진짜 한심합니다. 어우, 진짜, 아유, 씨. 이거 하나 볼까요? 영국 총리실은 저번에 영국에서 윤석열을 엄청 끌 빨아버렸죠. 그때가 34조인가요? 34조 퍼줬잖아요. 네. 네. 영국에다만. 근데 그 총리실이 엄청 자랑질을 해요. FTA 개선 협상 계시는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210파운드 이상의 신규 투자를 약속하고 그게 37조고 영국 전역의 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30억 파운드 약 4조 8천억 원 상당의 교역을 약속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한국이 영국 재생에너지 관련해갖고 4조 8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안 하는 재생에너지를. 그래서 지금- SNS에 올라온 게 이거야. 윤석열 진짜 골 때린다. 크크크. 한국 재생에너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영국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한데 진짜 한국 망하라고 대통령 됐나 할 정도입니다. 이거 땡뉴 뉴스나 지상파들은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3년 남았습니다. 2026년부터 유럽은 EU는 그러니까 아리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을 제한하고 2030년부터는 이게 내연기관 자동차 자체를 생산을 안 합니다. 진짜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 11월 30일 날 진짜 중요한 재판이 결과가 1심이 나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선고 공판이래요. 1심. 저 사건은 김용 사건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사건이죠. 네. 왜냐면은 이게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돈 받은 사람은 유동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시켜놨더니 이놈이 업자들이랑 짬짬이 해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유동규가 포르쉐 샀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유동규가 풀려나면서 말이 바뀝니다. 이재명 측에 전달했다라고.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갔다는 김용을 구속시켜가지고 결국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죠. 이 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데 누가 상식적으로 보면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전달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 결과가 대개의 법률 전문가들은 유동규가 재판 내에서 코미디언이 돼버려가지고 유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이게 대장동 재판의 결과물의 시작이다. 이게 파급이 어느 정도냐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보다는 못하지만 버금가는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 내일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서관 311호. 여러분 관심 많이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그냥 우기면 되는 거야? 내가 윤석열이하고 만나가지고 윤석열한테 한 10억 줬다고 내가 우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검찰이 제시하는 걱정이야.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거는 진짜 목숨 내놓는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신병자로 불리는 이직들 보면은 정말 머릿속에 답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뇌물을 받아야 되고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해야 돼. 어떤 증거를 들이밀고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고. 그런 시기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 그런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곳에 같은 공기 마시고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고식님 마차는 천재? 다른 거 좀 잡아요. 이제 좀 질려. 마차는 천재?
좋습니다. 다음에 로즈마리님 마차는 천재 고고시님도 천재 자꾸 왜 자꾸 이거 사오세요. 다음 들어오세요. 네. 자 여러분 채널 구독 지금 채널 구독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100만이 코앞에 와 있어요. 네. 얼마 안 남았지 뭐. 우리도 채널 스타일이면요 100만 되는데 앞으로 저 한 2시간이면 된다고 봐요. 그럴 수 있죠.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지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새날은 후원 계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광고로만 유지되기 때문에 ARS 멤버십 가입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18770629 여기까지 감사합니다.